소속사로부터도 손절당한 피프티 3인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습니다. 함께 소송을 진행하던 멤버 키나가 이탈하고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까지 기각된 가운데 3인은 본안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어트랙트에서는 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팬덤도 대중의 마음도 돌아선 현재 3인의 행보는 더욱 위태롭게 됐습니다.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배 기사는 지난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업무방해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법원은 피프티 3인의 항고 역시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3인의 법률대리인은 항고의 유서 등 항고심에서 다툴 내용을 준비해 두었으나 재판부 변경, 소속사의 해지 통고 등의 사유로 제출을 미룬 상태에서 결정이 이뤄졌다라며 이 결정은 항고의 유서 없이 기존의 1심 내용 및 결정문에 따른 것으로 음반 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의 문제는 본안 소송에서의 면밀한 심리와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결정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3인 측은 본안 소송을 검토,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추가로 알렸는데요. 법률 대리인은 본안 소송에서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선급금 관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사안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어트랙트와 진실을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약이 해지되고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3인의 활동이 언제 재개될 수 있을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키나가 안성일 대표의 가스라이팅을 폭로한 상황이라 이들을 향한 여론 역시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또 어트랙트가 이들에 대해 심대한 계약 위반 행위들에 대한 어떠한 시정과 반성도 없다. 향후 멤버들에 대한 후속 대응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만큼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이 템퍼링 사태를 두고 정부가 현실에 맞게 표준 전속 계약서를 고치겠다고 밝히기는 등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장에 나온 윤동환 한국음악 레이블 산업협회장의 발언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윤동환 협회장은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에 따라 참고인으로 지정됐습니다. 윤동환 협회장은 템퍼링이 끊이지 않는 키우는 사람 따로 있고 나중에 빼가서 원래 키우던 회사에게 큰 타격을 주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우선은 표준계약서의 연예인의 주관적인 입장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회사는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야 하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을 시켜서는 안 되며 정산 내역서를 요청할 시 14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같은 조항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너무 쉽게 인용된다는 점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연예인 측에서 문제가 있다고만 하면 대부분 인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템퍼링이라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법조항이 없는 점입니다. 업무방해, 횡령, 배임 등을 적용하려 하지만 이는 처벌이 너무 낮고 입증해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라며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2009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사회가 변화해감에 따라 계약서 역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오랜 시간 변화가 없다 보니 하나둘씩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선 시급히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윤 협회장은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으로 회사의 의무는 과도한 반면에 연예인의 의무는 너무 빈약합니다. 위약 벌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연예인 입장에서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고요. 연예인의 주관적인 입장이 반영되어 있는 조항들은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4일 이내에 정산 내역서를 제공하는 것은 회사에서 큰 부담입니다. 또한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라고 답했는데요. 여기서 현재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었던 피프티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그 연예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다. 내가 보니까 그 사이에 브로커도 중간에 껴있고 그런 것 같다. 이런 가처분 소송을 툭하면 하고 법으로 가져가고 하는데 원래 키워준 회사는 정말로 손해를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윤동환 협회장은 이 의원의 발언 중 브로커 부분에서 유독 고개를 끄덕이며 의견에 동조했는데요. 질문에 대해 윤 협회장은 최근에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100% 승소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할 정도로 가처분 인용이 너무 쉽게 되고 있습니다.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용을 해주다 보니 마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연예인을 언론에 홍보하곤 합니다. 심지어 본안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다른 회사와 계약까지 하고 연예인은 큰 손해를 안 보게 됩니다. 본안 판결에서 회사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만 해주면 끝나므로 대형 기획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템퍼링을 시도하는 것을 법이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법이 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회사는 연예인의 인성에만 의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라고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답변에 이 의원은 다 손해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탑 그룹으로 거듭나야 하는 이런 상황을 앞두고 이런 일이 생겼다. 앞으로 K-팝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나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윤 협회장은 우선은 지적 재산권 IP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어 상표권 앨범에 대한 판권 퍼블리시티권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는 회사의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기업의 독과점 행태를 방지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방송국에서 매니지먼트 유통 제작 방송이 모든 업무를 독과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없는 구조이며 선진국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암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제작자, 스포츠인, 예술인, 소비자 이 모두가 문제라고 하는 암표의 법 정에는 50년 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프티 사례처럼 템퍼링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범죄 행위에 가담한 그 일당들은 꼭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그리고 이번의 판례가 템퍼링을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윤 협회장의 이야기에 이용호 의원은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둘 다 손해이다. 예전에 LPGA 골프 선수들이 그게 지금 대한민국 선수들이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는 것은 박세리 선수가 그런 전법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박세리 선수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들이 다음 세대에 퍼졌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하게 되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다. 브로커들이 우리 사회에 활개칠 수 없도록 문체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법적인 제도적인 것들을 같이 해달라. 사법당국에서도 제대로 수사를 해서 서로 우리 업계 전체가 불신받고 피해받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문체부에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발언 시간이 끝나 마이크가 꺼졌음에도 끝까지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알렸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윤 협회장의 의견에 힘을 실었는데요. 템퍼링 문제 대책을 촉구하는 이용호 의원의 지적에 유인촌 장관은 표준 전속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자유계약 제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유 장관은 2009년 표준계약서를 만들 때 제가 장관으로 있어서 잘 안다. 당시 주로 피해를 보는 연예인을 보호하자는 입장에서 표준계약서가 시작됐다. 이후 상황에 맞춰 표준계약서가 변화했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들어보니 템퍼링 방지와 관련해 업계에서 가장 원하는 건 일종의 FA 제도라며 소속 연예인을 다른 기획사가 데리고 갈 때 그동안 키운 과정에 대해 일종의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들끼리 맺는 계약 문제인 만큼 정부로서는 표준계약서를 고치고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FA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큐피드라는 한 곡만 남기고 긴 분쟁 끝에 3위는
피프티라는 이름을 영영 잃어버리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피프티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지만 어트랙트로 복귀한 키나의 향후 활동에 대해서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룹 활동 당시 메인 래퍼였던 키나가 솔로 앨범으로 대중 앞에 설 수도 있으며 일각에서는 전홍준 대표와 JTBC가 론칭하는 걸그룹 오디션에 키나가 출연하며 재데뷔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3위는 벌써 7번째 입장문을 냈지만 키나의 복귀에 힘입어 이미 여론은 전홍준 대표 쪽으로 쏠렸고 이제는 정부에서도 이들의 행보를 비판하며 어트랙트 살리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3인의 억지 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많은 이들의 바람대로 이번 사태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개정이 실현되고 템퍼링이 근절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